안녕하세요. 혹시 꿈에서나 상상 속에서라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정신분석의 거장 칼 융과 함께 이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사실은 우리 무의식에 아주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상징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그림에 웬 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낸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위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말이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원형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미지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일종의 인류 공용어 같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원형들 중에서도 이 나무라는 게 정말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상징 중 하나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융은 이 나무 상징을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진짜 흥미로운 건요, 그가 고대 신화나 옛날 책부터 뒤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자기 환자들에게서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이 자신의 복잡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려고 할 때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무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환자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나무가 물에서 자라나는데 그 가지 끝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이미지죠. 융은 바로 이 그림에서 대립물의 합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합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물과 불, 이 정반대의 두 가지가 하나의 존재 안에서 결합하는 모습. 아, 이것이야말로 정신적인 성숙 그 본질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또 다른 그림은 더 재미있어요. 나무 주위를 수많은 새들이 맴돌고 있는데 그 나무 뿌리 밑에는 아주 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융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새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저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 즉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저 깊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뜻으로 본 거예요. 심지어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나무가 위로도 자라고 아래로도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마치 뿌리는 하늘을 향하고 가지는 땅으로 뻗는 것처럼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미지죠. 융은 여기서 뭘 봤을까요? 바로 무의식의 세계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의식 세계의 그림자나 반영이 아니라는 거. 그 자체로 완전한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내면의 아래쪽 세계도 위쪽 세계만큼이나 진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들을 그린 환자들은요, 이런 상징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정말 하나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융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에 접속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인 상징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융은 그 뿌리를 찾아 헤매다가 아주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바로 신비에 쌓인 중세의 연금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금술은 그냥 납 같은 걸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연금술사들은 철학자의 나무라는 상징을 통해서 물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변화, 즉 성장을 추구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이 융이 말하는 심리적 성장, 즉 무의식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과 소름 돋게 똑 닮아 있었던 거죠. 연금술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고대 인도 문헌에도 거꾸로 선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뿌리가 하늘에 있고 가지가 땅으로 뻗어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신기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그냥 땅에서부터 위로 하늘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차원, 어떤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현실 세계로 에너지가 내려오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린 그림들, 그리고 고대 연금술사들이 남긴 상징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융을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의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즉 the self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왜 나무가 자기를 설명하는 완벽한 상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뿌리를 어둡고 보이지 않는 땅속, 즉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뻗어내리죠. 동시에 가지는 밝은 햇빛을 향해, 즉 의식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잖아요. 이 두 세계가 결국 하나의 나무라는 온전한 생명체 안에서 통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심리적 여정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 예를 들면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처럼. 이렇게 정반대처럼 보이는 내 안의 모든 측면을 외면하지 않고 전부 끌어안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목표라는 거죠. 융은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결국에는 자기 안에 예정되어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진정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개성화입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나무 상징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내면의 나무는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성장하고 때로는 잎을 다돌구는 시련을 겪었다가 다시 새싹을 틔우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보여주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하나뿐인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그 위대한 여정을 이 나무 하나가 전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날 지적 유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성장의 아픔이 결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인류 전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유해온 거대한 숲,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깊은 위로와 연결감을 주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내면의 나무는 어떤 모습인가요? 꽃이 활짝 피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나요?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무들과 함께 숲을 이루고 있나요? 여러분 각자의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